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9회 한능검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번 한능검 때 58회 때 많은 수험생들이 멘붕을 겪은 게 바로 근현대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 순서부터 해가지고 인과관계로 한번 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정말 기출이 많이 되는 내용만 뽑은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꼭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모른다. 그런 부분은 오늘 내용 설명 들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 2주 끝장 교재에 있는 엔드노트 있죠. 블랙 엔드노트. 그 엔드노트 내용에서 뽑은 것이니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위주로 다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서양 세력의 침입 과정 보시면 여기는 병제병호 신척 요렇게 공부하시라고 했죠. 자, 병인박해 일어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병인양요 일어났어요. 하지만 1866년에 병인박해도 일어났지만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병제병 오신척 앞글자 따서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 일어났고 뭐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 일어난 거죠.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오페르토 도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흥선대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는 거기서 사료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덕산 지역의 뭐 묘를 이렇게 뭐 도굴하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다음에 척합이 건립하죠. 이제는 아무랑도 교류하지 않겠다. 여기 부분 흥선대원군의 이 뭐랄까 쇄국정책, 통상수교 거부정책 다시 병제병호 신척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은 항상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앞글자 따서 순서를 외워주시는데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농민봉기는 반봉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반봉건으로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고부농민봉기 조병갑 때문이죠. 조병갑의 갑질. 조병갑이 막 물세까지 받고 만세보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봉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그냥 이제 이 동학농민군들을 안 잡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배신을 때리는 거야. 동학농민군들을 막 잡는 거야. 그래서 3월 달에 백산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농민봉기 1월 달, 백산봉기 3월 달. 이게 다 모두 1894년이죠. 그래서 고백토룡 이런 식으로 황토현 황룡총 전투가 이제 4월에 일어나게 되고 전주화약이 이제 5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산봉기 다음에 황토현 황룡총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잘 나갔어요. 이때 동학농민군들은 죽창을 가지고 진짜 대나무 끝에 뾰족하게 썰어서 그렇게 싸웠는데도 관군이 이들을 진압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SOS를 치는 거야.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자, 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에 이미 약속을 맺은 게 있었어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는 텐진 조약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청일 군대가 먼저 들어오니까 이 동학농민군들이 우리가 원한 건 이것이 아니었다. 그럼 자진해산하겠다라고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 맺은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집강소 설치죠. 우리 그냥 집강소 설치하고 자치개혁을 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신분제 없애주는 거, 토지를 모두 똑같이 평균 분작하는 거 약속 지켜줘라 하면서 흩어집니다. 전주화약 맺고 흩어져서 집강소에서 이제 자치개혁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군대가 철수를 안 하는 거야.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전주화약 들어주려고 정부에서 교정청 설치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청일전쟁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6월 달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논산에서 집결한 뒤 우금치 전투 있습니다. 이 우금치 전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많이 죽죠. 자, 그래서 이 순서는 고백토룡, 전, 우
이런 식으로 전투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물론 청일전쟁이 껴있지만 고백토룡 전후 요 순서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운동 이 순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기출이 됐고 요 순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고백토룡 전후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 1894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사실 교정청 설치하고 청일전쟁이 있을 때 그때 사실 1차 가보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894년 연도는 동학농민운동도 중요한 연도고 가보개혁도 있었던 연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결국 정봉준이 12월에 잡히고 나서는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개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가보개혁이죠. 요즘은 가보개혁도 점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한능검이 근현대사 정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5개정 교과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한국사 교과서가 이미 1단원, 이제 총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1단원에서 조선이 끝나요. 그럼 2단원부터는 개항기 흥선대원군이에요. 3단원이 일제강점기고 4단원이 올 현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아주 강화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능검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대개혁 1차 가보개혁을 보시면 1차 가보개혁에서는 1차 가보와 2차 가보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차 가보개혁에서는 개국이란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개국, 나라를 세웠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청의 연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이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 청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거는 우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청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개국이란 연호를 사용하고요. 팔아문으로 바뀝니다. 원래 우리가 의정부 다음에 6조, 2호 예병 현공 6조였는데 6조에서 팔아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문이 붙어요. 그래서 탁지 아문입니다. 그래서 요 아문이 탁지 아문이라는 것이고 탁지 아문은 그럼 무엇이냐?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조세. 재정을 담당하는 탁지아문. 그 다음에 이제 공산노비 폐지, 한마디로 신분제를 폐지한 거죠. 신분제를 완전히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뭐 과부의 뭐 재혼 허용, 조혼 금지 주로 사회적인 면은 다 1차 가보예요. 사실 1차 가보 개혁은 좋은 내용도 많고 동학농민군들이 원했던 거 1차 가보 개혁에 다 들어가요. 그럼 2차 가보 개혁은 어떠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조금 간섭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파라문에서 칠부로 바꿉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탁지 아문이 탁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탁지부로 이런 식으로 무슨 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전국이 우리가 조선 8도였거든요. 이거를 촘촘하게 일본이 23부로 바꿔요. 23부 337군 막 이상하게 바꿔. 그래서 23부 나오면 무조건 2차 가봅니다. 뭔가 이상하게 바꿨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바뀌었다. 일본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재판소도 사실 일본이 개입한 거예요. 원래 재판이라는 거는 각 고을의 사또, 수령이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했거든요. 수령의 권한을 낮추기 위해서 재판소를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이 약간 개입을 한 부분인 거죠. 수령의 권한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소 만들었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걷기 위해서 징세서 이런 것도 만들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교육 입국조서, 고종이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주면 좋은 게 바로 한성 사범학교예요. 왜냐하면 근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훈장님은 많지만 근대학교 국영수 위주로 막 수학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야. 선생님을 양성하는 게 뭐예요? 사범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범학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한성 사범학교를 세우게 된다. 요거 2차 가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1894년 1차 가보개혁은 한 6월 정도, 2차 가보개혁은 12월 정도 이런 식으로 거의 1894년 말에 2차 가보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95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이거 왜 을미사변 왜 일어났냐면
사실 청일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 맺고 요동반도로 뺏어가요. 근데 이제 삼국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야 니네 랴오동반도 돌려줘. 뭐 선 넘었네. 이거 왜 가져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일본이 어쩔 수 돌려줘.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 쪽으로 붙어. 그래서 친러가 됐기 때문에 이 친러의 대표였던 명성황후로 시해한 게 을미사변이에요. 그럼 을미사변 이후로 일본이 단행했던 1895년 이때가 바로 을미개혁인 거죠. 그래서 을미개혁은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쉬워요. 양력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양력을 세웠다. 세울 건자, 양력의 양자. 그래서 이때부터 양력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양이란 연어와 함께 태양력 연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위생에 관한 개혁이 많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왔는데 전염병 옮기 싫잖아요. 막 코로나 옮기 싫은 것처럼 너네 머리 좀 잘라. 이가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머리 단발령 하게 되는 거예요. 위생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연도 옮기 싫으니까 종도법 시행하는 거야. 이거 일본의 위생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을미개혁은 위생적인 개혁이 많다. 이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지네들이 옮기 싫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광무개혁은 사실 이 사이에 아관파천이 있었어요. 고종이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됐으니까 불안한 거야. 나도 죽일지 몰라. 그래서 결국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에 바로 1895년 다음에예요. 이제 1896년에 아관파천이 있었어.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광무개혁 실시합니다. 자, 연호를 광무로 하면서 대한국 국제 반포하죠. 바로 1899년에 내가 황제권은 무한하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국 국제 발표하고 군사적으로 원수부 설치해서 내가 모든 군사 지휘권을 갖겠다. 자, 그러면서 양전사업 토지를 다시 이제 정리한 다음에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 지게를 발급하죠. 이 지게라는 것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토지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땅 문서가 막 너무 문서의 틀이 좀 정해져 있지 않고 땅 문서가 좀 너무 근대적이지 않았어. 땅 문서를 근대적으로 바꾼 게 지계입니다. 그래서 지계, 뭐 지계아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본위로 바꾸게 된다는 거. 요게 광무개혁. 그래서 을미개혁, 광무개혁 바로 이어진다. 가보, 1차 가보, 2차 가보. 요즘은 을미개혁을 3차 가보로 말하기도 해요. 2차 가보 때 못한 부분을 양력과 뭐 이런 식의 막 위생 요거 을미개혁 이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자, 러일 전쟁 1904년에 이루어졌어요. 아까 청일 전쟁 끝났죠. 청 아웃. 이제 우리나라 놔두고 남은 건 러시아와 일본이에요. 이제 한반도 가지고 마지막 싸움 하는 거예요. 자, 1904년에 러일 전쟁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이때 야금야금 우리나라 침투를 하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를 필요하다면 사용한다. 이때 독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는 군사 요충지 사용하겠다. 한반도에 군사기지 오케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용산에다가 주차군이라고 해서 일본이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 용산에 주둔했던 그 지역 나중에 미군이 그 군대 그대로 주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미군 부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이어서 독도 강탈 1905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군사적인 요지니까 딱 동해의 군사 요충지니까. 그리고 이어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는데요. 요거는 고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문 정치. 자,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메가다. 그래서 이 메가다는 재정 고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우리나라 화폐 일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제1은행권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이어서 1905년에 하게 됩니다. 이 1차 합의협약까지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모두 1904년이에요. 한일협약 1차 나오면 고문정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문은 직접적인 간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간섭을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취지지만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건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11월에 을씨년스럽단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춥고 싸하다는 소리예요. 이때 거의 나라를 잃은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 다른 나라에 SOS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나라랑 조약을 못 맺는 것 자체가
나라를 잃은 거랑 똑같은 거죠. 외교권 박탈, 이 외교권에 관한 거 통관부에서 일임한다. 그래서 이제 통관부라는 우리나라 식민 이런 통치기관을 만들었으니까 나라를 잃은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누가 죽였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이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는데 요건 무엇이냐? 우리가 을사늑약 억울하다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하잖아요. 이 헤이그 특사를 1907년에 파견하거든요. 야, 너네 외교권 박탈했는데 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고종 뭐야? 퇴위시켜.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맺는 겁니다. 요것이 1907년이다. 이때가 정민년이다. 그래서 정미7조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면 정민년에 해산된 군대가 무슨 의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 정미7조약 군대 해산 때문에 정미의병. 그리고 나서는 1909년에 구로 끝나면은 기후각서예요. 1909년에 기후각서 사법권 강탈. 마지막에 경술국치 1910년 국권 강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국권 강탈할 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별로 안 했어요. 이미 을사늑약 때 나라 이런 거 같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키워드로 나누시면 됩니다. 촘촘하게 모든 연도를 모르셔도 돼요. 10년, 20년, 30년대로 나눌 건데요.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누는 거에서 거의 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년대 키워드, 무단 통치, 무단으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단으로 누른다. 자, 헌병경찰제. 경찰이 칼을 차고 있어. 무기를 차고 있어. 헌병은 군인을 잡아가는 경찰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들 뭐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헌병이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헌병은 더 무서운 경찰이야. 그래서 헌병경찰제 강압적으로 눌렀다. 바로 즉결 처분 가능하다. 너 바로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엉덩이를 때린다. 조선 태영령. 완전 굴욕이죠. 앞에 조선이 왜 붙어요? 일본 사람은 안 한다. 조선에서만 그렇게 한다. 아주 악질적인 통치를 한 거죠. 1912년. 자,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 이것도 1911년에 너희들은 4년 만에 우리는 초등학교 6년인데 너네는 보통학교 4년이야. 4년만 다녀. 뭐 지역에 따라 3년만 다녀도 돼. 우미나 교육한 거죠. 일본은 6년인데 우리나라 4년이다. 그러면은 1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 4년, 토지조사서, 우리나라 토지 조사한 뒤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두 10년 되죠.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총독의 허가 안 내주면 회사 못 차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못 세우게. 산림령, 나무캐가구, 어업령, 광업령 모두 10년 됩니다. 참고로 산림령 11년, 어업령 11년, 광업령 15년인데 모두 그냥 다 10년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국적으로 3.1운동 일어났죠? 자, 일본은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막 만세하는 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네들 너무 무서워. 분열시켜야겠어. 그래서 1920년대는 민족 분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친일파를 양성하게 되고 겉으로는 우리는 한반도를 문화적으로 대하고 있어 라고 문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옷만 갈아입어요. 보통경찰제. 오히려 인원은 3배로 늘었어.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 요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1925년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탄압하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 국채를 변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는 거야 라고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치안유지법,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치안유지법으로 바꾸고요. 산미증식계획은 너희들 막 이렇게 막 그런 품종기량 해가지고 농업 생산량 늘려줄게. 증산량만 가져갈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탈량이 더 많았죠. 20년부터 34년까지 20년부터 시작됐다. 자, 그리고 회사령은 폐지합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이때 일본 대기업들이 뭐 미쓰비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쉽게 하려고. 자, 30년대로 넘어갈게요. 1930년대가 되면 민족 말살 정책. 너희들은 그냥 일본인이야. 민족성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뭐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내선일체 막 이런 식으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씨기명 시키죠. 자, 조선사상범 고호관찰령 요거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요. 한번 독립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서대문현무소 잡히잖아요. 그 뒤로는 나와도 계속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다. 요게 이제 36년에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개만 더 기억해 줍시다. 처음에는 보호감찰령이지만 나중에는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건 더 황당한 거야. 한 번 사상범이면 그냥 미리 가둬두는 서비스. 그냥 예방구금 미리 가둬둬버리는 거야. 독립운동 할까봐. 이건 40년대예요. 자, 그 다음에 병참기지와 우리는 병기로 참여하는 기지가 되었다. 일본이 한창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전쟁 중이니까 너네 전쟁에 참여해. 병참기지로. 그리고 국가의 모든 걸 탈탈탈 총동원하겠어. 1938년. 요건 연도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국가의 모든 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수탈하겠다. 막 공출하겠다. 뭐 이런 것들. 강제징용, 징병 뭐 이런 거 38년 이후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독립운동입니다. 자, 독립운동은 지역별로 키워드를 잡을 건데요. 자, 먼저 국내에서도 있었어요. 1910년대가 특히 많습니다.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는 의자를 기억하면서 고종에게 의리를 지킨다. 복벽주의, 고종을 다시 올린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냈다.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이 좀 독립의군부랑 다르게 약간 민주공화정을 추구했으며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내지 않는 그런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국외로 나갈게요. 서간도.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민의 이회영 선생님이 진짜 플렉스에서 이회영의 육형제가 돈을 모두 다 청산해서 이 서간도 삼원보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삼원보, 서간도의 시옷, 삼원보의 시옷 연결해 주시고요. 경학사를 만들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가 신민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신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간도는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많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북간도는 이상설 선생님이 서전서숙을 만듭니다. 민족교육. 그리고 중강단 중요합니다. 중강단은 대종교에서 만들었어요. 나철의 대종교, 당군 종교. 그 다음에 연해조로 가면 연해조는 권업회. 요거는 약간 페이크예요. 약간 그런 업이라는 거, 상업을 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직업을 권한다, 이런 식으로 권업회를 연해줘서 만들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너희 너무 극단적인 독립운동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름을 권업회로 만든 거고, 대한광복군 정부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주지역. 요즘 또 미주지역도 많이 나와요. 자,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 하와이 기억해 주세요. 하와이. 그 다음에 흥사단은 안창호의 흥사단, 샌프란시스코, 숙무학교, 멕시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했구나. 그래서 약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흥사단은 안창호, 숙무학교 이근영. 요 부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는 그냥 흐름으로 요 부분은 반드시 순서로 공부한다. 자,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고요. 청산리 전투 10월에 있었고 일본 바로 10월 달에 보복을 합니다. 간도 지방을 모두 다 학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쫓기게 되겠죠. 다 막 죽이니까. 그래서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 자유시로 갑니다. 저 자유시로 가가지고 적세군에 가담해서 싸웠지만 토사구팽 당하고 무장해제 당하는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삼부 정립,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연도 외워주세요. 1925년. 아까 치안유지법이 1925년이었잖아요. 그거는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가 그쪽에 있는 군벌 장조린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2당 얼마씩 줄게. 독립군들 넘겨. 요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또 통합을, 2개로 또 통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통합,
미스야 협정, 삼보 통합.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다 외우기 힘드시면 봉오동 천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야 협정 요렇게라도 꼭 외워주시 바랍니다. 자, 30년대로 넘어갈게요. 30년대는 이제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로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적인 거야.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한중 연합을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한국 독립군. 한국은 지청천. 지금 쌍꺼풀 대박 나서 사도하자거든요. 서로 하자. 나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도 하자. 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쌍꺼풀 대박 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조선혁명군. 자, 국민여동생 우리 조양이 영흥을 즐기고 있다. 원래 여기 이것도 나와요. 중국 의용군. 중국 의사랑 만나가지고 영흥을 즐기고 있다. 조양이 영흥을 즐기고 있다. 한국은 지금 쌍꺼풀 대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요거 그렇게 딱 외워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5년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뭔가 유일당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점점 의열단이 다 주도하면서 좀 사회주의 위주로 좀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이 민족혁명당에서 만들어요. 이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김원봉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됩니다.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 충칭정부에서 1940년에 만든 거예요. 그럼 일부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그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거의 다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화북지대는 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인물들. 그들이 이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되고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로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다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에 흡수가 돼요. 통합을 합니다. 이 이제 거국적인 광복을 위해 힘을 합쳐요. 하지만 화북지대에 남은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려운 부분이라. 자,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되면 뭐해? 미군정, 소군정 또 나눠졌는데 이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딱 38도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군정, 미군정.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 3국 회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소련하고 미국이 눈치 보는 거지. 누구 하나가 다 차지할까 봐. 그래서 미, 영, 소, 외상이 만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어떻게 꾸릴 것이냐. 미소공동위원회 니네 미소공동위원회 열어라. 그리고 신탁통치해라. 사실 우리는 임시정부도 있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도 있는데 미국 소련이 니네 5년 동안 신탁통치하겠다. 최대 5년간. 막 반탁운동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열렸습니다. 서로 싸워. 너 이제 미국은 모두 참여하자. 소련은 반탁 안 돼. 찬탁운동하는 신탁통치의 긍정적인 사회주의자들만 정부 만들자. 결국 결렬됐어. 서로 싸우다가 결렬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선 이승만이 조금 섣부르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만들어야 된다. 나 빨리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그러면 남한만 단독 정부가 된다는 소리는 남북이 분단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좌우합작 운동을 해야겠다. 이래서 결국 이 1946년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은 좀 중도, 여운형은 중도 좌파, 이 김규식은 중도 우파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중도 쪽 사람이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하면서 다시 2차 미소 공동위 열어라.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를 열어요. 2차 미소위. 요것이 이제 1947년에 다시 열게 되거든요. 5월에. 근데 또 결렬됐어. 아,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싸우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유엔에 맡겨요. 이래가지고 유엔에 맡깁니다. 유엔에 맡기는데 유엔에서 총선거 해라. 그랬는데 이 총선 유엔 이 선거위원단을 소련이 입국 거부. 왜 그랬을까요?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인구가 남한이 더 많았거든요. 남한이 이때 당시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이 많았고 북한 쪽이 인구가 적었어. 그럼 소련은 불리하잖아? 사회주의 해야 되는데 입국 거부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만 해. 이제 얘네들 귀찮아. 그래가지고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되는 거야. 요것이 발표가 된 게 1948년 2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러다간 남북한 갈라진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카드 남북 협상을 하러 가십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50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요거 요즘에 우리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는 그럼 몇이었냐?
만 21세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8년에 이제 재헌국회를 7월 17일에 이제 재헌절이죠. 이때 구성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발표하게 된 게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 흐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2주구장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개헌입니다. 개헌. 자, 1차부터 볼게요. 1차부터 9차까지 정리해 드릴 건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개헌을 보시면 1차는 이게 사실 3차와 4차와 9차만 착한 개헌이고 나머지는 다 지네들이 독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한 나쁜 개헌입니다. 1차 개헌 같은 경우는요. 이승만이 이제 그 국회의원 이때는 사실 처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건 간선제였어요.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점점 자기한테 등을 돌리는 거야. 전쟁도 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좀 실수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발췌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직선제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게 뭐 나쁜 건가? 본인이 안 뽑힐 것 같으니까 전쟁 중에 그때는 국민들이 아유 왕을 왜 바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뽑았거든요.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 게 발췌개헌입니다. 부산에서 전쟁 중에 1952년이면 6.25 전쟁 중이에요. 부산에서 6.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합니다. 거기만 딱 뽑아서 바꿨다. 발췌해서 바꿨다. 그래서 발췌개헌이라고 하고요. 1차 개헌. 자, 2차 개헌은 1954년에 4로 끝나죠. 4.4.5입 개헌이에요. 요거 뭐냐면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해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길게 말하자면 이게 136명이 가결이 되는데 135.3333 돼가지고 0.3333이면 한 명으로 할 수 없어. 그냥 135로도 해!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으로 4.4.5입 개헌으로 반올림법을 갑자기 적용해서 하게 된 거예요. 나만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초대 대통령만. 요게 바로 2차 개헌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계속 해먹겠다. 독재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독재를 위한 개헌이다. 2차 개헌, 4.4.5 개헌, 54년 4.4 연결해 주시고 3차 개헌은 이 사이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려오고 4.19 혁명 이후로 대통령제 싫다. 의원 내각제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회도 양원제로 실시를 하고요.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두 종류 뽑자. 참의원, 참. 자, 그래가지고 이때 장면 내각이라 하는 이유는요. 장면이 총리로 뽑혔는데 이때는 내각 책임제니까 총리가 거의 다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윤보선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차 개헌은 이 3.15 부정선거 때 막 부정축제 막 일으킨 사람, 4.19 혁명 때 총기 쏜 사람, 이런 사람들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처리한 걸 다시 처리하기 위해선 헌법을 바꿨어야 됩니다. 특별소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 때 잘못한 사람들 다시 벌 주기 위해서 소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4차 개헌이고요. 3차 개헌은 좋은 개헌이죠. 그럼 뚜둥뚜둥 이제 탱크 몰고 5.16 군사정변 일어나죠. 장면 내각은 1년도 채 못하고 밀리고 결국 이제 군사정변 일어납니다. 박정희 빨간 글씨로 그렇죠? 거의 19년을 했어요. 그래서 5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62년. 이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나 의원 내각제 복잡한 거 싫어. 대통령 중심제로. 그리고 이제 단원제로 바꾸게 되죠. 국회 깔끔하게 단원제로.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어서 또 연임을 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은 3선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3회 연임 가능 이런 식으로 69년에. 그래서 69년 6차 3선 63빌딩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6차 3선. 그 다음에 7차 개헌은 너무 중요합니다. 7차 개헌이 완전한 독재, 유신헌법, 새로운 헌법, 통일을 위한 헌법이다. 이래서 유신이에요. 이때 또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해. 그래서 유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회의도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그냥 체육관 선거해요. 후보는 박정희 동일 후보고 OX로 찬성 반대. 누가 반대하겠어. 그냥 기권하지. 그래서 다 찬성 막 다 몰표되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고요. 국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있는 게 행정부야. 근데 이제 국회 예산권 입법부도 장악해. 거기다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입법, 행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진정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유신체제다. 이게 유신헌법 72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9년에 총 맞아서 12.6 사건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뭔가 민주화가 되느냐 했더니 전두환이 또 12.12 사태로 정권 잡았네. 80년에 전두환이 또 8차 개헌을 합니다. 내가 인기가 없는 걸 알겠어. 이왕 할 거 7년 할 거야. 그 전에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는 건 6년이었거든요. 7년으로 임기를 늘려. 자, 이런 식으로 또 간선제야. 이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또 체육관 선거를 해. 그래서 이때 이제 1987년에 우리 손으로 좀 뽑자. 대통령 직선제 좀 하자. 6월 항쟁 일어나죠. 1987에 뭐 박종철 고문 사건 때문에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6.29 선언. 그래. 직선제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9차 개헌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게 현행 헌법인 겁니다. 지금 9차 개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차 개헌은 1987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현대사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현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근현대사 특강 많이 만들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 역대 정부 정리해 주세요. 뭐 개헌 다시 더 개헌만 자세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특강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2주 전 특강 준비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